자, 이제 공예품을 볼 텐데요. 뭐 럭셔리 끝판왕입니다. 이 고려는요, 진짜 명품은 이런 거구나. 명품은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 디테일을 잘 살리고 있는 게 바로 고려입니다. 자, 공예품. 자, 일단 이 중기부터 유행했던 뭐 공예품 하면은 일단 나전칠기라는 게 있어요. 나전칠기. 왜 여러분들 지금도 있을런가? 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때 가시면 왜 장 보면 뭐가 이렇게 바짝바짝바짝 하는 거 이렇게 뭐 조개 껍질 같은 거 붙어놓은 거 그런 거 보셨나요? 그게 바로 나전칠기예요. 그러니까 왜 조개 또는 그 전복 껍질 같은 거 보면 그 안이 이렇게 굉장히 막 색깔이 번들번들 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이제 나전칠기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옛날엔 사실은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너무 클래식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요즘은 좀 이런 게 좀 눈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고려하면 또 뭐 청자죠. 고려하면 청자죠. 그죠? 이 청자가 무신정변 지나면서 이제 상감청자로 또 이제 굉장히 유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청자, 고려 청자는, 이건 진짜 뭐 또 얘기하면 명품입니다. 고려 청자를 좀 제대로 좀 보시려면 여러분 어딜 가시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호암미술관이 참 잘 해놨어요. 굉장히 일반인들이 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전시를 거기 학예사분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정말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곳이 호암미술관입니다. 여러분들 에버랜드 왜 자주 가시잖아요. 그죠? 가신 다음에 야! 뭐 소리 지르면서 뭐 연인들끼리 좋죠. 좋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신나게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고백도 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애프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애프터 장소로서 참 좋은 곳이 저는 호암미술관. 에버랜드에서 신나게 좀 텐션 업 시킨 다음에 호암미술관 오셔가지고 거기 미술관도 좋은데 그 앞에 호수가 있어요. 걷는데 끝내줘요. 끝내줘요. 그때 이제 손도 좀 잡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가르쳐 주는 거야. 잘 적어놓으라고. 이런 거, 저 영조 부석사 소조 암튼 까먹어도 돼. 내가 가라는 데를. 거기 가시면 여러분들 아주 커플들끼리 아주 좀 잘 되는 곳이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좋습니다. 네. 자, 순청자, 상감청자. 요 상감청자는 특히 여러분들, 이것도 대단한 기술인데, 여러분 거기 왜 학이 막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그 학을 다 일일이 새겨 넣은 거예요. 새겨 넣어서 의사가 이제 흙을 집어 넣어가지고 흙을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구워낸 것이죠.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상감 기법이라고 해요. 상감 기법. 근데 그런 상감 기법을 가지고 흙이 아니라 은을 집어 넣기도 해요. 이 은을 집어넣은 건 우리가 은을 집어넣었다. 은입사라고 하죠. 이 은입사 기술. 그러니까 상감 기술이 뛰어나니까 거기다 이제 은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라라는 거. 고려는 이렇게 좀 럭셔리한 명품의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자, 이제 고려. 고려는 뭐 진짜 이게 뭐 자랑할 게 너무 많어. 고려는 여러분들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인쇄의 나라 아닙니까? 인쇄의 나라. 이건 뭐 인쇄의 나라는 이건 뭐 항상 세계 최고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 시기에 봐도 고려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목판과 활판부터 한번 볼 텐데, 자, 목판 인쇄물의 그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계속 찍어만 내면 되잖아. 그죠? 대량 인쇄가 가능합니다. 대량 인쇄가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하나 짜내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찍어내기는 조금 어려워요. 다양성은 좀 떨어져요. 반면에 활판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조금 이게 이 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찍으면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이거는 대량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찍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소량. 이거는 소량의 인쇄물을 찍어낼 때 그때 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찍어낼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판 인쇄물부터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잘 알죠? 이 초기에 거란이 쳐들어오잖아요. 거란이 쳐들어올 때 그 부처님이 힘을 빌려가지고 막아보겠다 라고 해서 만든 대장경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조조대장경이었다. 조조대장경이었다.
자, 이 토조 대장경은 바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겠다.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겠다. 부처님의 힘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조 대장경이 불타네. 이 초조 대장경이 불타네. 왜 불타지? 왜 불타지? 왜 불타지? 왜 불타지? 네, 바로 몽골의 침입 과정에서 결국은 불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만든 게 뭐다? 그게 바로 제조대장경이다. 이 제조대장경을 우리는 다른 말로 팔만대장경이다. 팔만대장경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만든 이유는 바로 몽골을 물리치겠다.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몽골을 물리치겠다라는 이유로 만든 게 바로 이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팔만대장경은 지금 어디 있죠? 요거는 지금 바로 경남 합천에 가시면요, 해인사라는 절이 있어요. 합천 해인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 팔만대장경을 제가 보면은 감탄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불교의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글자 하나를 파요. 하나를 파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절 한번 하고, 또 글자 하나 파고 또 일어나서 절 한번 하고. 이건 정말 불심이에요. 이건 정말 이 힘든 일을, 여러분들 판 하나에 글자가 얼마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8만 개가 이상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작업이거든요. 이건 진짜 종교적인 마음이 없이는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고려인들의 어떤 그 종교적 신심, 이런 것들을 정말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목판 인쇄물 쭉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판 인쇄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타이틀을 우리가 갖고 있죠. 통일신라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왔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 타이틀 있죠. 좋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활판 인쇄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판 인쇄물은 여러분들, 이게 존재하진 않지만 진짜 오래된 활판 인쇄물이 있어요. 이 고려 중기 때 바로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정고금 예문.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정고금 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냐면요, 바로 인종 때. 인종 때. 인종이면 여러분 이자계면한 뭐 이렇게 관련되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죠? 인종 때 이제 이 상정고금 예문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있었으면 진짜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금속 활자본 타이틀을 이제 상정고금 예문이 갖게 되는 건데, 이건 지금 만들긴 했다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존재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쭉 와가지고요, 바로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게 고려 후기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직지심체요절, 여기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로 참선을 통해 가지고 이 부처님의 어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게 적혀 있는 건데, 이 직지심체요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타이틀 붙어 있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금속 활자본. 와, 대단해 진짜. 아니, 여러분들 세계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큰 나라도 아니잖아, 작은 나라잖아, 인구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타이틀 갖고 있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타이틀 갖고 있죠.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니 뭐야, 이분들 왜 이래, 이분들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떤 그 학문의 어떤 열정, 깊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직지심체요절이 이 개항을 전후해서 이게 프랑스로 가죠. 약탈해 간 건 아니고
아마도 이제 구입해서 아마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이 사라진 걸 누가 찾았냐면, 바로 이 직지심체 요절이 이제 만들어진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이제 청주 흥덕사. 이 청주는 여러분들 서원경, 구조 5소경 중에 서원경이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민정 문서도 연결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청주입니다. 직지심체 요절과 관련이 있는데, 이거를 찾아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돌아가셨어요. 박병선 박사님. 저와 전화 통화도 했었는데, 이 박병선 박사님이 이걸 찾아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쟁,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세요. 유학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런 그 루트를 찾았냐면, 이분은 목표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인 양요 때 여러분들, 우리가 프랑스와 싸우잖아요. 그때 프랑스 군대가 약탈해 간 의궤가 있어요. 의궤. 그러니까 어떤 그 행사 같은 것들을 적어 놓은 어떤 그런 책들이거든요. 이걸 걔들이 훔쳐가요. 그래서 이 박병선 박사 뭐냐면, 그거를 찾는 거. 이게 자신의 일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일 열심히 하시다가 시간 날 때마다, 틈 날 때마다 거기에 고문서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고문서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근데 그 찾는 과정에서 뭐지? 1377년 금속 활자로 찍은 책, 이걸 발견하게 돼요. 이걸 발견하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뭐야? 아니,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본이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전 세계에 다 공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몇십 년 앞선 직지심체 요절을 박병선 박사가 찾아낸 거예요. 소름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이 책이 금속 활자본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내야 되는데, 이 박병선 박사는 아직 거기에 대한 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국내 어떤 그 연구진들과 다 연결해가지고 결국은 이 직지심체 요절이 금속 활자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바로 이제까지 인정되었던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본보다 더 이전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타이틀을 박병선 박사님이 드디어 입증해내십니다.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 자기 목표가 있자고 그랬잖아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직지심체 요절을 찾아낸 것이고, 목표는 뭐다? 의궤 찾아내는 것이죠. 드디어 찾아냅니다.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드디어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알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병인 양요 때 빼앗겼던 의궤가 여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고 알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결국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지만 알렸고,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근데 물론 우리나라 소유는 아니고 임대 형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런 고 박병선 박사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분은 딱 하나의 목표예요. 목표한 거, 그거 내가 이루고 내 삶을 디자인하겠다. 라는 목표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전화로 박병선 선생님한테,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그냥 흉내라도 좀 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을 정말 흉내라도 좀 내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 통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박병선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바톤을 넘깁니다. 아이고.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통화를 하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맨 마지막 멘트가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바톤을 넘깁니다. 네, 저도 이렇게 바톤 이어받았으니까 저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드네요. 어쨌건 이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이렇게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는 여러분들 이렇게 인쇄의 나라였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와 대박 정말
최고야 라는 얘기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뭐냐면 직지심체요정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들을 위한 불경을 찍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됐다는 거. 구텐베르크의 인쇄 그 금속 활자 그거는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 읽히기 위한 책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세상을 바꿔놓는 엄청난 역할을 해요. 하지만 직지심체요절은 소수 그들만을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 나만을 위한 소수만을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두를 위한 그런 일에 목표를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일을 수행하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너무 우리 거 좋아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한계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게 조금 더 공정하게 우리 어떤 문화유산을 보는 시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고려인 여러분들 인쇄의 나라입니다.